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그러게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 잡아드리면 어때? 어떻게 그러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 집이 아니면 남의 집이지 뭐. 남의 집은 좀 심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매번 엄마 올 때마다 당신 등살에 내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이 모든 말들을 들었을 때 75살 먹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집 앞 화단에 숨어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들은 말이었거든요. 집에 없는 척 했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는데도 75살 먹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검진차 서울에 올라온 날 아들 집 앞에서 3시간을 떠돌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어요.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그러게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전 홀어머니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2자녀를 혼자 키워냈죠. 47세 아들 성배, 42세 딸 성주, 모두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전 충남 시골에 살고 있어요.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6개월마다 서울로 검진을 가야 해요. 편도 5시간 넘는 긴 여행이죠. 처음엔 자식들이 제안했어요. 당일 왕복은 너무 힘들다고. 검진 날엔 아들 집에서, 결과 확인하는 날엔 딸 집에서 1년에 고작 2번이었는데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오전 검진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점심때쯤이었죠. 배를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성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이는 오전 근무라며 지금 집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성배가 지연이에게 전화했나 봐요. 5분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하네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달라고. 1시간 반만요. 전 의아했어요. 보통은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며느리 집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커피숍에 가봤는데 기계로만 주문을 받더라고요. 사용법을 몰라서 나와야 했어요. 아파트 단지 쉼터에 앉았어요.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1~2시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니 1시간 반 정도만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카페 간다고 하면 부담 줄까봐 그냥 근처에서 누군가 본다고 했어요. 지연이가 반색했어요. 퇴근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3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농사지은 방울토마토를 챙겨왔는데 가방 속에서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해서 성주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일하냐고 물어봤죠.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서울에 왔다고 말했어요. 지연이가 일이 늦게 끝나서 혹시 너 집에 갈까 했다고. 성주가 머뭇거리더라고요. 민수가 야간 근무라서 지금 집에 혼자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네요. 곤란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 황급히 마무리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위만 혼자 있어서 곤란하다는 성주. 다음 주 검사 결과 때도 성주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처럼 무작정 갈 순 없었어요. 성주가 말했어요. 지연이한테 비밀번호 물어보지.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TV라도 보면서. 전 답답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냐고. 성주가 따졌어요.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엄마는 오빠 집 살 때 돈 많이 줬잖아. 전 한숨을 쉬었어요. 불편할까봐. 그런 거라고. 마침 누굴 만나려고도 했다고. 성주가 캐물었지만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료 보고 바로 돌아갈 걸.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고 지루했어요. 오후 4시가 넘어서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도착했다고. 어디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전 반가워 죽을 뻔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지친 상태. 유방암 수술 후 체력도 약해졌거든요.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감자탕 포장해 갈까요? 전 며느리 마음을 알죠. 국 하나 끓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반찬 뭐 해야 할지 골치 아픈 게 당연했거든요. 일하고 와서 신경 쓸 지연이 걱정됐어요. 감자탕 집에서 음식을 포장했어요. 이번엔 현관문이 열렸죠. 지연이에게 음식을 건넸어요. 성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반찬 꺼낼 것 없이 밥만 푸면 되겠다고 했죠. 김치도 들어있더라고요. 셋이서 조용히 식사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밥 안 먹으니까 차리지 말라고요. 성배 식구 모두 안 먹고 나가거든요. 처음 성배 집에서 잤을 때 다음날 제 밥만 차리는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지연이가 고생하게 되니까요. 오늘 일도 있고 성배 집에서 자고 가는 게 모두에게 불편한 듯 했어요. 다음엔 바로 집으로 내려가자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자식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식사 후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간단한 뒷정리도 마다하지 않았죠. 손자 도윤, 손녀 할인이 돌아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꽤 늦은 시간 귀가였어요. 모두 잘 준비를 하고 방에 들어갔죠. 전거실에 이불을 깔았어요. 고등학생 손자들과 함께 잘 순 없고 안방을 뺏을 수도 없었거든요. TV 켜놓고 잘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방해될까봐 음소거 해놨죠. 옛날 무성영화처럼 움직이는 그림만 봤어요. 지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안 주무시냐고 묻더라고요. 잔다고 대답했는데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전 얼른 TV를 껐어요. 다음 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죠. 이불을 정리하고 나갈 채비. 모두 8시 전에 집을 나서니까 함께 나갈 생각이었어요. 성배가 말했어요.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전 손살에 쳤어요. 아침에 차 막힐 텐데 서둘러 출근해야 하잖냐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간다고 먼저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를 나가기 전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열어보니 어제 싸운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그대로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어제 꺼내놨어야 하는데 아침에 짐 챙기면서도 그대로 넣고 온 제가 바보 같았죠. 나이 먹으니까 늘 깜빡깜빡해요. 하루 종일 가방에 있어서 몇 개는 이미 깨진 상태. 그냥 가져갈까 생각해봤지만 또다시 무거운 가방 들고 버스 타고 내려갈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맛있는 방울토마토 성배와 지연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요즘 과일값도 금값이니까 다시 뒤돌아섰어요. 나온 지 오래 안 됐으니 아직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둘러 가다가 막 나오는 성배와 지연이가 보였어요. 잘 됐다 싶었는데 제 발걸음이 점차 느려졌어요. 이내 멈춰 서게 됐죠. 분위기가 험해 보였거든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연이의 외침이 들렸어요.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제 어깨가 펄쩍 뛰었어요. 방울토마토는 다음에 주자. 돌아서려는데 이어지는 지연이 말에 발을 뗄 수 없었죠.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제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나 보더라고요.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그럼 어쩌냐? 엄마 지난번에 쓰러지실 뻔했잖아. 청준에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며느리보다 딸이 편하실 거 아니야. 최민수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번씩 할 수밖에. 다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전 이제야 알았어요. 자식들 그 마음을.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 잡아드리면 어때?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러면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연이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차피 잠만 주무시고 가시잖아요. 당신이 좀 참아. 자주도 아니고 1년에 2번인데. 아니 잘 돼도 없어. 거실에 누워서 지키고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전 미안한 감정도 들었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며느리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식사하고 가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치는데 버스 타고 가면 저녁 때 도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남의 집은 좀 심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 아침 일찍 오셔서 검사하시고 집에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집이 아니면 남의 집이지 뭐. 제 눈이 부릅떴어요. 너는 아무리 그렇다고 집에 없는 척을 하냐? 아니 어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오셨잖아요. 준비할 게 있는데. 어제 엄마가 몇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몸도 별로 안 좋은 양반이. 잠깐 청소만 하고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 있으시다길래 나도 좀 쉬었지. 내가 뭐 어머니 밖에다 몇 시간 동안 세워둔 것처럼 말하지 마. 뭐가 다 그렇게 불편해? 그냥 그러려니 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살 때 어머니가 돈 보태셨다고 생색내며 주무시고 가시는 것 같아. 설마. 그만하자. 그럼 앞으로 주무시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말하면 되지. 매번 엄마 올 때마다 당신 등살에 내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지. 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터벅터벅 뒤돌아서서 걸었어요. 택시 정류장도 지나쳐서 한참을 걷다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엔 성배와 지연이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었는데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리고 또 잠시 지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누가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부모 자식 간에라도 말이에요. 명절 때 성배 성준의 가족들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 지나서도 며칠 동안 몸살로 알아누울 정도였거든요. 혼자 식사 차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성배 가족, 성주 가족 전부 오면 8명, 저 포함해서 9명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치우려면 몸이 부서질 듯 했죠. 전 늘 명절이 기다려지는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오면 그런 수고로움보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도 노고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전 부담 주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침도 굶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와 같지 않죠. 엄마가 1년에 2번 오는 걸 저렇게 치떠는 거 보니 전 억울했어요. 무슨 실수라도 하거나 살림에 참견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채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만약 제가 먼저 채워달라고 했다 해도 그게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부부싸움 해댈 일인가 싶었어요.
말 그대로 자식 집인데 그 정도도 못 가나 싶었죠. 돈을 보태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식은 클 때까지 30년 동안 제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키웠는데 자식 집엔 1년에 2번도 못 간다는 게,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었어요. 옛날엔 친척들끼리 서로의 집에서 몇 날 며칠 놀다 가고 했는데 전 그게 당연한 삶을 살아왔죠. 물론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졌으니 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문도 안 열어주는 며느리라니 참 기가 막혔죠. 일하는 지연이 부담 줄까봐 어제 몇 시간을 떠돌아다녔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감쪽같이 속인 게 심했어요. 결국은 지연이 말에 동조하는 성배도 한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진을 받기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혼자 올라온 엄마를 걱정하는 자식은 없었거든요. 전 정신을 차리고 터미널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울적한 마음으로 성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성주도 제가 묻고 가는 걸 싫어한다는 성배 말이 떠올라서였죠. 아니길 바라며 성주가 전화를 받길 기다렸어요. 엄마 왜 출근했지? 잠깐 통화 가능해? 응. 말해. 이제부터 병원에 올라올 때는 너희 성벤에서 안 자고 너희 집으로 가려는데 괜찮아? 응. 결과 들을 때 말고 검사할 때도? 그래. 그러니까 1년에 4번 너희 집에서 자는 거지. 성주가 대답을 못했어요. 성주가 이전에 말했던 이론대로라면 성주가 결혼할 때도 제가 돈을 보탰으니 그 집에 저도 드나들 자격이 있는 셈. 전 성주의 생각이 궁금해서 없는 말을 지어냈어요. 그래도 나도 내 성배네보다는 너희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성배네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눈치가 좀 보이네. 지연이가 눈치죠. 그게 아니라 딸이 더 편한 거지. 성주가 쩔쩔매며 말했어요. 그런데 4번은 좀 집도 좁고 성주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중은 명백했어요. 이렇게 친딸도 부모가 오가는 게 싫은데 며느리라고 좋을 리가 없겠죠. 전 이제 자식들의 뜻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평상시 갈 때도 오가지 못하는 자식집인데 남보다도 나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자식들을 멀리 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지연이처럼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추석이 되었어요. 성주는 시집에 들렸다가 다음 날 온다고 했고 성배 가족은 명절 당일 오후에 왔죠. 이번엔 저도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해서 상 차려봐이나 하는 허탈감도 들었거든요. 뭐야?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인데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나가서 먹으려면 먹고 집에서 먹으려면 먹고 지금 식당도 별로 안 열었던데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제가 시큰둥하자 성배가 지연이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럼 간단하게 차려서 먹자. 그래. 원래는 설거지는 무조건 제가 했는데 이번엔 밥을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다 먹었으니까 치워야죠. 그래. 치워라. 자기가 좀 치워. 나는 차리느라 힘들었으니까. 지연이 눈치에 성배가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자식들이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도 차려주고 무척 편했어요. 과일을 내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지켜봤어요. 우리 내일 올라가는 길에 바다 좀 들렸다 갈까? 그래.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근처 해수욕장에 들르자는 성배 가족이었어요.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차 막히기 전에 가려면 우리 네 식구 오랜만에 바다 보네. 그러게 서울에서 바다 볼 일이 없으니까 엄마 내일 아침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후딱 먹고 갈게요. 그동안 왜 몰랐나 싶었어요. 성배네 바다 구경 계획에서 전 쏙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밥 차리고 치우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도 자식들에겐 그저 당연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엄마한테 바다 같이 갈 거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아침밥을 몇 시에 차려주는지가 더 중요했죠. 서울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와놓고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명절 때 온다는 자식들을 말리지 않았지만 역시나였어요. 전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다 먹었니? 과일을 집어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성배네를 보고 제가 말했어요. 다 먹었으면 너희는 이만 가봐라. 성배고 지연이고 할 것 없이 모두들 어리둥절해했어요. 어디려? 지연이가 묻자 제가 대답했어요. 어디긴 너희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니냐? 늦었으니까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야겠다. 자고 가려고요. 그래. 뭘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하니? 지연이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옆에 있던 성배가 물었죠. 왜 그래? 당연히 자고 가야지. 지금 시간도 늦었고 명절인데. 아니야. 뭐가 늦었어? 지금 올라가면 금방 도착하지. 그리고 나 불편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못 자. 너희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에서 자야 하잖아. 너희 가면 편히 내 방에서 자련다. 다들 벙찐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말이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듯 했어요. 너희도 그런 거 이해 못 하잖아. 싫어하고 나도 생각해보니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로 불편하게.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집에 없는 척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문 열어줬어. 지연이와 성배가 사색이 됐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지연이가 변명하려고 하자 제가 말을 막았어요. 아니, 더 말할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성배내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놀러 왔잖니.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어. 엄마 그건 지연이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했잖아요. 아,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차라리 불편하니까 자고 가지 말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조금 서운하기라도 했을 거야. 근데 집 살 때 돈을 보태서 생색을 낸다니.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더라. 너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럼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니까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병원 갔다가 너희한테 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속이 시원하니 내가 언제 냉장고 문이라도 열어본 적이나 있니? 혹시 너 기분 나쁠까봐 펄벌 떨었다. 그리고 나 너희 집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좀 신세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가족이 아니라 피 안 섞인 이웃이라고 해도 하룻밤은 웃으면서 채워주겠다. 이제 잔말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야겠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은 완치된 게 아니라 아무데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전 일어나서 자식들을 모두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사실 손주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속이 후련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비참한 심정을 떠올렸죠.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취급에 저도 똑같이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방문이 그렇게 싫다는데 저도 그런 취급을 받아가며 자식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신경을 쏟을 시간에 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니 신경 끊고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고 문도 두드렸지만 한동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더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문이 현관문처럼 꽉 닫히고 말았어요. 며칠 후 성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화 좀 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서 성주가 직접 내려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남의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성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몇 주가 지난 후 성배와 지연이가 함께 내려왔어요. 이번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배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는 정말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너라. 그리고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도 불편한 건 말할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도 해요. 제 용기 있는 선택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솔직한 소통이 있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